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엠비엔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도 밖에서 오늘 시장 좀 재미가 없다. 왜 그러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지 아니면 그 시장 안에서 오늘 다소 재미없게 만든 요인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체크 포인트 공개해 볼게요. 네. 조정 포인트 두 가지라뇨? 그러니까 조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상당히 기분 나빠지는 것 같은데. 아니, 걱정.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나스닥이 4%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 이 월요일로 돌아갔을 때 월요일보다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쭉 조정이 나왔다 올라온 것이고 우리 증시는 보시면 월요일부터 나스닥 조정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나스닥보다 훨씬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랐는데 우리가 못 올랐다 그래서 우리 증시 약하다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속 좋은 모습을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시장 조정이 나온다면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닙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나스닥이 그 4%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던 이유는 이 FOMC 회의가 좀 지났고 그런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일단 뭐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또다시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는 악재인데요. 그 다음 말이 어느 시점부터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다. 시장은 악재와 호재 똑같은 멘트 중에서 안 좋은 이야기가 있고요. 나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 여기에 좀 환호했고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 전날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어닝 쇼크 나왔죠. 상당히 안 좋은 실적을 예상했었고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닝 쇼크인 건데 시간 내에서 급등이 나왔고 본장에 더 올랐죠.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 겁니다. 이 구글 같은 경우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 클라우드 쪽에서는 고속 성장을 확인한 거죠. 결국에는 가이던스를 좋게 보면서 오른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오른 건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왜 나오냐? 바로 9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된다면은 자이언트 스텝이 3번 연속 나오는 거거든요. 뭐 사상 최초인데 9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이 다음에 언지를 한 것이 9월까지는 긴 시간이 있으며 연준은 금리 결정을 내릴 때 데이터를 확인할 것이라고 한 거기 때문에요.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8월 달은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그럼 8월 달에는 쉬는데 8월 달에 7월에 물가 데이터가 나오고요. 7월에 물가 데이터가 지금 우리 유가 빠져 있죠. 상품가격 빠져 있죠. 가솔린 가격 빠져 있죠. 하다 보니까 7월에 물가 데이터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50bp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 건데요. 8월 달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다 보니까는 75bp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이 그 75bp 인상 열어놨고요. 이것 때문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들어보고 왜냐하면 8월 달에 확인하는 이 물가 데이터는 50bp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메타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요. 가이던스까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간 내에서 지금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이 하락이 나온 거죠. 이것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역시나 이것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이던스가 3분기 전망은 어떻게 했냐면요. 2분기 내내 경험했던 취약한 광고 수요와 환경 지속으로 인해서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 같은 부진은 광범위한 거시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매크로가 안 좋기 때문에 3분기 안 좋을 수 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매크로만 좋아진다면 3분기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지 상당히 안 좋게 말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스냅 같은 경우는 아예 가이던스 자체를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던 거고 메타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매크로 환경만 좋아진다면 괜찮아진다라고 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악재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지금 나오는 것만으로는 뭐 조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 애플의 실적 발표할 게 조정이 나온다면은 아마 이런 이유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결국 큰 소리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의 주요 핵심 포인트 알아봤고요. 오늘의 새로운 종목들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목표 주가를 터치한 종목이 하나 있어요. 네, 현대에너지솔루션. 네. 제가 태양광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태양광이 뭐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요 자리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금 그대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주가를 지금 이제 돌파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제가 37,000원 말씀드렸는데 지금 훌쩍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 태양광의 원료의 가격을 좀 제한하겠다라고 해서 다른 태양광 빠졌습니다만은 원료를 만드는 기업 빠진 거고요. 그 원료를 가격을 제한시키면은 그걸 가지고 모듈을 만드는 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현대엔솔인데요. 전고점을 좀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엔솔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시장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만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현대엔솔은 이제 목표가를 좀 돌파했으니 수익 관점 보시되 지금 다른 쪽에 또 한 종목이 또 있거든요. 그건 제가 또 그 다음에 또 말씀 좀 들어볼 거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보시면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성우 하이텍입니다. 공매도가 좀 많이 있는 근데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으로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좀 올랐다가요. 오늘 장중에 좀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이 환율 효과에 의해서 현대차와 함께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위에서 공매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어떤 그 공매도에 대한 규정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 더 유리하게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어떤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규제까지 바뀐다면은 좀 급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시장 반등에 있어서 실적은 좋은데 공매도가 있는 종목들이 공매도가 쇼커버링으로 바뀌면서 급등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내용이 좋은 종목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까지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종목이 공개될까요? 현대우 덕분에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키워드부터 힌트부터 들어보시죠.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사실 저는 성일 하이텍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쉽게도 뭐 따는 했지만 상이 못 갔잖아요. 따고 풀려버렸죠. 네. 근데 이 포스코 케미칼이 지금 급등함과 동시에 뭐 LG엔솔도 같이 화학하고 같이 오르고 약간 이쪽이 심상치 않아 보여요. 원래 되게 무거운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 나온 내용 보더라도 조금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환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이 GM에 13조 8천억 규모의 전기차용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많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환호하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GM이 총 21조 8천억 수주를 한 겁니다. 이번에 13조까지 합쳐서요. 그래서 이번에 13조 7천억대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3년간 전남 광양 공장에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를 GM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얼티엄 셀즈죠. LG엔솔하고 GM이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에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총 21조 되는 거고요. 현재 생산 능력이 총 9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광양 공장의 연산 6만 톤, 캐나다 공장이 3만 톤인데 이를 합해서 지금 9만 톤 규모의 공급 체제를 운영할 예정이고 지금 북미 합작사의 생산 라인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 GM 전기차의 어떤 전기차 시대의 확장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지금 전기차 생산 설비 증설 확장 우리 2차 전지의 소재가 그 핵심 소재 양극재고 그 양극재의 소재가 바로 전구체거든요. 근데 이 전구체 생산 설비까지 증설 확정했습니다. 광양 공장에 연간 4만 5천 톤 규모의 양극재, 전구체 생산 설비를 증설하는 방안도 확정하면서 일단은 그 최근에 원료 경쟁력이 사실 우리가 좀 많이 약한데 이 원료 경쟁력을 좀 극대화시키고 있고요. 이 전구체가 이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수직결합시키면서 훨씬 더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뭐 LG엔솔, LG화학까지 다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런 소재 기업들의 어떤 생산 캐파가 커졌을 때 어디가 바빠지냐? 바로 이 소재를 만드는 장비 기업이 바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 장비 기업에서 많은 캐파를 차지하는 기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첫 번째 포스코 케미칼과 같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쪽에서 나올 것 같은데. 2차 전지 장비 업체죠.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원준. 최근에 좀 이름 같은 거 많이 갖고 오시네요. 네, 제가 최근에 그
김원준 아니다라고 하면서 네, 맞아요.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급등이 쭉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빠지면서 다시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매수하기 좋은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열 처리 장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믹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열 처리 장비를 만드는 게 이제 바로 원준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소재 기업의 장비를 공급하는데 지금 이게 소속로와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속로 관련해서는 지금 경쟁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것이고요. 핵심 솔루션은 이 RHK 소속로하고요. 이 PK 소속로의 설비 설계를 100% 국산화했기 때문에 지금 경쟁자 없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 관련 시장이 지금 2030년까지 연간 평균 21%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원래도 뭐 잘 성장하는 기업이다. 자, 그런데 이 원준이 바로 포스코 케미칼에 지난달에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6월 달에 442억 규모의 이 열처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캐파가 커지면서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원준이 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최근에 무상증자하면 그렇게 급등을 하죠. 역시나 지금 원준 같은 경우도 무상증자 거래락되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요. 쭉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는 많이 올라갔다 못 빠집니다만은 원준 같은 경우는 거래락되고 나서 좀 하락이 나왔죠. 충분히 하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제가 원준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가고 급등 나왔었는데 지금 그 자리보다 낮은 가격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제가 볼 땐 사기에 충분한 매수하기 좋은 그런 가격대로 보여진다. 여기에 포스코 케미칼까지 급등하고 있으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42,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4,000원으로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34,000원 손절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42,000원.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재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손절가 34,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업종은 비슷한데 네. 종목은 새로운 겁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키워드부터 볼게요. 네. 역시 기판이다. 네. 기판이 그래도 믿고 보는 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실적에서 이 IT 쪽에서 보시면 네. 아마 가장 잘 나오고 뭐 가장 안정적으로 크게 나오는 기업이 바로 기판 쪽이다. 이번에 지금 사실 현대차도 그렇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기판 쪽 역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반기에 대한 매크로만 좀 괜찮아진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일 아침까지 이제 애플과 인텔의 실적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 실적만 잘 나와주고 무난 없이 올라간다면 기판 쪽이 아마도 급등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가 대표적인 기판 종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 기판 덕을 봤다. 그만큼 일단은 대형주 실적이 발표가 먼저 나오고 중소형주가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LG 이노텍하고 삼성전기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이 3조 원대 나오면서 전년 대비 50% 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겁니다. 영업이익 역시 LG노텍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거의 90%, 100% 거의 가까이 증가한 거죠. 그만큼 이게 반도체 기판 덕분에 나 있는 건데요. LG노텍하고 삼성전기가 기판 덕분에 수익이 났다고 한다면 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은 더욱더 수익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대표적인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을 좀 찝어드린 거고 매출과 이익이 모두 고속 성장하고 있다. 이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마트폰용 이 고성능 카메라의 어떤 그 판매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특히나 기판 쪽은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이 좀 많이 팔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 IT 쪽이 어떤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의 산업이 커지면서 그냥 기판이 아닌 이 고부가가치 기판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도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관련 부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 5G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이런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쪽의 부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 월등하게 잘 나왔는데
하반기는 전망이 매크로 때문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매크로 환경만 괜찮아진다면은 가장 또 이런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판 쪽에서도 오늘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기판과 관련한 종목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삼성전기 레포트를 쭉 훑어봤었거든요. 네. 과연 두 번째 기판과 관련된 종목은 무엇일지 한덕의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네요. 제가 이제 기판 쪽에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일 거예요. 네. 제가 대덕전자, 신택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처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쪽에서 기판을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통신용 MLB를 생산하고 있다. 이 MLB가 이제 이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해서 18층 이상의 고부가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판을 쌓는 거죠. 성능이 좀 높아지는 건데 주요 고객사가 시스코, 노키아, 그다음에 구글, 오라클이라서요.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의 통신용 기판, LNB 기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이 지금 탈중국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다 보니까는 중국에 있던 공급망 기업들이 지금 중국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에 대한 어떤 대체 좀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걸 지금 이수페타시스 갖고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사 이익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 전송 속도 고속화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MLB의 어떤 고다층화, 이 고성능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좀 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경쟁사가 사업을 철수하고 있고요. 지금 오히려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캐파 증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교세라하고 히타치가 이 MLB 사업을 철수하고 있고 국내 업체에서는 뭐 대덕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이 어떤 MLB 기판이 아니라 반도체 패키지 기판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어서 경쟁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쟁자는 사업 철수하는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거의 800억대 신규 증설해서 새로운 캐파가 생기면서 2,000억대의 캐파가 새로 생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경쟁사는 없어지는데 이수페타시스의 캐파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 실적은 더욱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뭐 하락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바닥을 좀 만들면서 오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에 이제 이 나스닥 급등에 따라서 급등 출발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조정 남아 있죠. 결국 제가 볼 때는 내일 애플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안정됐을 때 다음 주에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좀 시간을 두고 보자. 다음 주 정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일단은 오늘 8,500원까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네. 정보적으로 볼 건데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절가는 6,9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를 갖고 오셨습니다. 목표가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당장 다음 주라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애플이 내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돼봐야 메타 플랫폼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다 끝나거든요. 그럼 저는 다음 주부터 시장 상승을 예상을 해보기 때문에 시장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기판주들이 또 공매도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럼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어떤 공매도가 풀린다면은 단기 급등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의 목표 주가는 8,500원, 손절가는 조금 짧게 6,9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도 들어봤는데 오늘 안타깝게 평화산업이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리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어제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래요? 거기에 지금 평화산업도 이야기 해놨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가 우리 FOMC 지나고 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중요한 어떤 불확실성들이 다 제거되면서 이제 다음 주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전망하고 이제 종목 좀 말씀드려놨으니까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차트가 나와서 좀 보시면은 일단은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의 궤도를 공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방산주들이 좀 올라 말거든요. 근데 일단 현대로템이 1,000대의 K2 전차를 폴란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궤도를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저점에서도 괜찮을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한 다음 주 길면 한 2주 정도? 그 정도 보신다면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살짝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직 종가 기준으로는 손절가 터치가 안 됐는데요. 한번 평화산업 다시 한번 저희가 보고 혹시 또 전해드릴 사항 있으면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 수고 많으셨고요. 보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